제가 하면 신소연 사장님이 저기 되니까 같이 천천히 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진짜 얌전한 것 같다. 예. 상관없는데. 뭐 마이크로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기석 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뉴 플래티넘 사님이라 열정도 많으시고 하셨을 텐데 갑자기 일하시다가 직장에서 다리를 좀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수개월 이상 아마 재활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1월 거의 마지막 날인가 그냥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열정이 좀 덜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됐고, 저도 어제 우리 박경자 여사님 왕 스폰서님과 함께는 아니고 먼저 들어오시고 제가 이제 저녁 때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한 8시, 9시 정도에 도착했고요. 오늘 하루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밀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좀 목도 좀 가라앉았죠. 좀 감안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바이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여행도 많이 못 가보고 그래가지고 사막 생각을 먼저 했어요. 두바이니까 사막이 있거니 했더니 역시나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가면서 첫 생각이 뭐냐면 환경이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막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정말 척박한 그런 생각했을 텐데 가면요 오히려 한국 들어와서 눈 버렸어요. 이게 고층 빌딩이 대단하고요. 사막은 생각도 못해요. 그 정도로 대단했는데 근데 두바이 가면서부터 두바이를 사실은 저는 기대한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여행을 가면서 우리 주 박사님하고 박경자 여사님 스폰서님하고 같이 가보질 못했어요. 그냥 다 엇갈리게 어떻게 일정이 그렇게 돼가지고 한 번도 못 가다가 이번에는 두 분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방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방이요 로얄 스위트룸이라고 캠핑스키 참 고급 호텔인데 그 17층을 통째로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제일 좋은 방일 테니까 가기 전부터 그 방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석진 최영호 사장님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서 그 방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 주 박사님 손 되게 부드러운 거 아시죠? 솜처럼. 근데 마음도 너무 부드러우세요. 아니 저 사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에요. 이제 한지는 좀 됐지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 박사님이 바라보면은 보이지도 않는 저 밑에 자손인데 정말 제가 갔을 때 그 방을 일일이 안내해 주시려고 그러고 또 우리 박경자 스폰서님은 또 뭐 주스까지 타두시고 일일이 제가 마지막에 혹시 잊어버리면 주 박사님의 핵심 포인트 여러분 사업을 위해 제가 풀지 못했던 하나를 푸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걸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혹시 말 안 하면 그거 얘기해달라고 하세요. 꼭 제가 정신없어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좀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서 스폰서님을 통해서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전 두바이에서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 찍기도 했는데 아마 우리 강석진 사장님께서 다 잘 찍으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방이요. 우리 박경자 스폰서님이 오히려 불편하시대요. 물 한 번 드시려면은 일어나서 저까지 갔다 왔다. 저희는 그냥 바로 일어나면 거기 있거든요. 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7층을 통째로 쓰시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그만큼이 되셨다는 건 그만큼
노력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그것만 부러워하죠. 아우, 저렇게 너무 좋겠다.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2000년도 말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1년 초에 2000년 말에 듣고, 근데 좀 오래됐죠.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 앞으로 한 100만 명이 있었어요. 제 앞으로 회원이 100만 명.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여행 간 분이 한국에서 참여한 분이 3천 명이에요. 근데 부부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요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1500등 안쪽에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왜 부부는 저기니까 3천 명의 여행에 참석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갔죠? 제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지만 한국암에서 그 중에 20%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 그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해도요, 여러분 소득 작지 않아요? 제가 작년 2018년도에 세금 신고한 게 6,300이 넘었어요. 작지 않죠? 그럼 월로 따지면 500이 넘어요. 그런 소득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뭐냐면, 등수 따지면 막 다이아몬드고 막 어우 대단한 분들 많지만 그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뭐를 해서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월 500을 만들 수 있는 이 뭐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월 1000을 말씀드렸거든요. 월 1000만 원을 무슨 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무슨 일을 통해서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도 월 500, 월 1000은 떠나서 월 500도 쉽지 않을걸요? 매월 그걸 받는 것. 그리고 그걸 계속 죽고 나서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제가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저 막 우리 주 박사님, 우리 박경재 사장님 오늘 요번에 너무 가까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최영호 사장님, 막 우리 강석진 사장님은 막 너무 보고 싶더라고, 내려갔는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여러분 주 박사님 영어 하시는 거 못 들었죠? 저는 그 방에서 영어 하시는 거 들었어요. 누가 들어, 외국에서 생활한 거 맞으세요.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강석진 사장님, 저 이렇게 두바이 다니는데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강석진 사장님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지, 최영호 사장님이 강 사장 저희 가서 저거 해결해, 그러면 다 가서 영어로 해결하고 전 그 옆에 쫓아다니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고 저는 그 자리에 못 간다면 아무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특별히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주 박사님은 우리나라 1등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극소수 중에 극소수. 이 자리 우리 갈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그게 아메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일반적으로는요, 극소수 1%의 자리는 밖에서는요 아무나 못 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설령 간다 해도 유지하기도 어려울 거요. 근데 아메에서는요, 이 극소수 1%에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 박사님 옆에서 그 느끼면서 이 방이 내 거구나, 나중에. 이 FC 방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면 이 방에 내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건망증 청년이 서울 갔어요. 건망증 청년과 건망증 택시 운전기사 얘기인데, 이 건망증 청년이 너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나 이거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계속 기억하면서 택시를 딱 탔어요. 타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운전기사님,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꼭 여기로 가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잊어먹었어요.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잊어먹었어, 어딜 가는지. 근데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기사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누구야? 언제 탔어? 기사님도. 여러분들 지금 왜 사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사는지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원래는 왜 열심히 사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으셨나요? 그게 꿈이죠. 근데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사느라고 뭐를 잃었죠? 꿈을 잃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됐는지 그걸 망각하고 있고 건망증으로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거기다가 더 내가 설령 그 꿈을 기억하고 있더라도 저처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 꿈은 정말 마음 아프게 할 거예요. 그 꿈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잊어먹는 게 나아요. 꿈을. 그죠? 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기회예요. 무슨 기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오늘 오면서 제 파트너들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서울팀이 아무도 안 왔네요. 근데 저희 FOM이 사실은 천안은 오늘 진행돼요. 저녁에. 그러면서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스폰서님, 오늘 새로운 분 한 분 모시고 가는데 자리 좀 맡아주세요. 제가 항상 제일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제 파트너가 새로 모시고 온 분을 정말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지 그걸 자꾸 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소중한 가치를 몰라요. 아메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파트너의 새로 오신 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기회라는 거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잊어먹지 않는 수치가 뭐 있냐면은 요 2026년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기가 막힌 두 가지가 딱 접목이 되는 해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평균 100세 시대가 2026년이에요. 이건 통계청에서. 근데 1년이 빨라졌더라고요. 점점 빨라진대요. 2026년이면 우리나라 평균 100세 똑같이 초고령 사회가 진입하는 해가 2026년이에요. 초고령 사회는 뭔지 아시죠?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이제 연세 65세 이상인 분이 20% 이상인 해가 2026년. 얼마 남았죠? 6, 7년 남았어요. 6, 7년이면은 다 거의 노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할 세대가. 그러면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리스크는 뭐냐면 나이 리스크예요. 나이 리스크. 나이 때문에 오는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 두 분. 첫 번째 뭘까요? 오래 살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이 경제적인 부분이 리스크가 옛날에는 왜 없었냐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환갑이 왜 있어요? 60세면 다 60세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환갑 하면 욕먹죠. 고인은요. 팔순잔치도 안 하던데요. 제 친구들은요. 팔순잔치도 안 해요. 왜? 다 사는 나이예요. 이제는. 나이가 길어지면요. 쓸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나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건강 문제. 반드시 옵니다. 저희 아내 제가 안 해보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 남김없이 막 먹어라. 뉴트라이트. 어차피 벌 건데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다리 삐그덕거려서 여행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아파서 여행 못 가면 어때요? 사실은 건강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돈 있어도요. 건강치 못하면요.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요. 건강이에요. 근데 그걸 못 따지고 열심히 살고 내 삶이 지금 각박하니까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왜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돈 벌 수 있고 할 수 있고 나는 될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죠? 건강. 그래서 저희는요. 버는 돈 네가 다 써서 먹어서 없애서 피부에 올리지 그거 아니에요. 건강 챙기려고. 왜? 다음에도 될 거니까. 왜? FC 될 거니까. 단지 기간 좀 차이를 날 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나이 리스크와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그럼? 요게 해결되면 된다는 얘기죠? 요것만 해결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 얘기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보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제일 바꾸기 힘든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이 어마어마한 게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그 얘기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옛날에 이거 아시죠? 지동설과 전동설. 뭐죠?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1600년도까지 그랬어요.
1600년경까지.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고 생각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은 이게 맞는 줄 알고 그거가 바로 고정관념과 내 생각으로 그냥 꽉 바뀌어서 그 외의 거는 틀리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맞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맞죠?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갈릴레오. 그래서 갈릴레오 너 사형시킨다, 잘린다, 화형시킨다 했는데 그 죽기는 싫으니까 갈릴레오가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그랬죠? 나 그렇게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래도 지구가 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릴레오가. 그만큼 안 믿어줬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뭐로 갔죠? 마트로 갔죠? 그 다음에 지금은요. 온라인과 모바일로 바뀌었죠. 이게 다 있지만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도 시장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트 가면서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죠? 마트만. 근데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단계 시장이에요, 사실은. 단계가 있다고요. 직접 보지 않는다고. 근데 이 생각에 고정돼 있으면요,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은요, 이게 유리한 시장이 돼요. 기업이나 소비자나. 요걸로 계속 보고 있으면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직거래는요, 기업한테도 유리한 거고요,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제가 오늘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과 접목해서 이 네 가지를 빠르게 살펴볼게요. 제가 주 박사님이 계셔서 그런가 잘 목이 안 마르는데, 네 가지 방향성과 그 방향성을 맞춰줄 도구와 그 다음에 방법, 중간에 속도구나. 이 네 가지를 제가 오늘 빠르게 살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아메이가 무엇인지, 그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또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떤 일로 가능한지, 그걸 이 네 가지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게 해결이 되면 이거 해결되죠. 돈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있다. 그럼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해결됐죠? 자, 돈이 굉장히 많다. 이거 보살필 거예요? 아닐 거예요? 당연히 보살피죠. 그럼 핵심 포인트는 뭐죠?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핵심을 요 네 가지 방향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에 맞춰야 되느냐?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기를 봐요. 돈 많이 주면. 그렇죠? 돈 많이 벌고 많이 주고 돈 많이 한다면 굉장히 좋아요. 관심이 다 어디 있죠? 크기 많아요. 제 주변에도 1억 있어요. 연봉 1억, 그 월천. 근데 안 부러워요. 제 친구 연봉 3억도 있어요. 보험하는 애인데 진짜 잘 벌어요. 연봉 3억. 근데 얘들이요, 계속 그렇게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어요. 걔가 어떤 일이 생기거나 변수가 생기거나, 변수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잘 버는 것 같지만 그 변수가 생기거나 나이가 들어서 이걸 그만두면 그 수익 끝나요. 그래서 크기는 물론 좋아요. 크기까지 있으면 좋지만 크기보다 중요한 게 언제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제적 관념을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건 무조건 지속성입니다. 왜? 오래 사니까. 이 지속성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 지속성 없이 단편적으로 크기만 보다가는 큰 코 다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성으로 언제까지 나올 것인가를 포인트 맞춰서 모든 수입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 어떤 일도. 그러면 요건 결정됐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두 번째, 그 포인트를 맞춰줄 일이 뭐가 있냐는지 보자는 거지. 그 포인트를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직장, 자영업.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이건 둘 다 노동 수입인 거 알죠? 내가 일 안 하면 끝나요. 그리고 잘 벌더라도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프든 잘리든 언젠간 끝이 온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아니죠. 크게도 물론 받쳐주지 못하지만, 근데 사업적인 분면이나 이 투자 분면은 무슨 소득이라고 그러죠? 인사소득. 그죠? 인쇄소득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크기를 떠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방향성과 이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저 부분이 허락이 안 돼요. 자본과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드니까. 그러면 이 인세 소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세 소득을 갖냐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시스템을 개발하든가,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면 사든가, 아니면 활용해요. 만들어진 시스템을 활용해야 돼요. 개발하는 방법은 뭐죠? 창업이에요. 자영업 창업 말고요. 300인 이상 큼지막한 거. 구매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프랜차이즈라고 불러요. 활용하는 방법을 그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과 재능이 있다면 저거 알아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자본과 능력과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걸 알아보세요.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지금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저를 누구로 부르시냐면 지금부터 동네 아저씨로 보지 마시고 엘빈 토플러로 보세요. 만약에 엘빈 토플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가짐 어떨까요? 돈 내고도 듣죠? 근데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아닌 것도 같고 긴가민가 같고 졸리죠? 이게요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했고 알아보고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를 엘빈 토플러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진 않더라도 일단 알아보세요. 마음을 열고 좀 아직도 천동설이라고 믿고 하시는 분도 있대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구는 평범하다? 태양이 돌고 있다. 그런 협회가 있다더라고요. 지금도 그렇대요. 마음이 안 열리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알아보셔야 돼. 이게 바로 직거래예요.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걸 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알아보시려면은 여기 있구나.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제가 늘 쉽게 말씀드리는 거 자산과 부채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자주 그려요. 이제 제가 이 뭐 그리는지 아시죠? 뭐죠? 제 바지예요. 양쪽 주머니가 있잖아요. 자산과 부채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이 그림이 제일 쉬워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는 부채는 뭐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무조건 부채.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건 자산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은, 차는 부채예요. 그걸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도 부채죠? 돈이 쓰는 거고 돈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집과 차를 통해서 매달 돈을 벌고 계신다? 그건 자산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주 박사님 빼시고 이거를 자산으로 갖고 계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산 한번 볼게요. 뻔하죠? 딸랑 이거 하나일 거요. 그죠? 근데 평범치 않거나 비범한 사람들은 어떤 자산을 갖고 계신지 보세요. 이거 다 자산입니다. 사업, 시스템 자산이죠? 투자, 돈을 갖고 하는 자산이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새 유산슬 유명하던데. 아니, 잘 되면 그렇게 좋은 일도 또 벌어지더라고요. 음반. 여러분한테 이런 기회가 오면 좋겠어요. 또 하나 뭐가 있죠? 걔 누구 키 큰 애 뭐예요? 서장훈. 걔는 운동도 잘하는데 뭐라 그러죠? 뭐 많다 그래요? 건물주잖아요. 그죠? 또 인세 책을 내시든가. 그 다음에 금메달. 여러분들이 이런 수입을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에 계속 목매달고 사시면요, 여러분 삶 절대 안 바뀌어요. 자산을 만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죠. 할 수 있는 방법 없죠. 하나도 없죠. 요거 빼고는. 이건 언젠가 끊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있다니까. 자, 보세요. 인세, 시스템, 네트워크 마케팅, 직거래를 다른 말로 쉽게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만드는 방법 중에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된다고요. 이제 생각을 바꿔보실 만한 해요, 안 해요? 근데 아직도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꽉 막혀 있나? 택시 회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택시 사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택시 안 사고 최고 택시 회사 된 회사 있어요, 없어요? 뭐를 바꿨죠? 생각을 바꿨어요. 자, 숙박 최고 호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건물 질 생각 혹시 안 하세요? 빌딩 살 생각 안 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자,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제가 저 여행 갔다 왔더니 배민이 팔렸던데요. 독일 업체에 배달의 민족이 팔렸어요. 5조 가까운 돈에. 대단하죠? 식당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뭘 보고 5줄 주고 샀어요, 독일 업체는? 근데 여러분들은 식당 하려면 무슨 생각하세요? 가게 사야 되고 인테리어 해야 되고.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사업을 하시려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돈, 또 아이템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돈일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죠? 만약에 돈 없이 최고의 우버처럼, 에어비앤비처럼, 배달의 민족처럼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죠. 그게 이거예요. 브랜드 체인지해서 경험해보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내 주변에 있는 소비자한테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요? 비즈니스가 된다고요. 그게 자산이 된다고요. 그게 시스템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열어내지 않으면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자리 와서도요, 밋밋하게 앉아 계세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평생 절대 제가 손에 장을 지질지 우버 못해요. 에어비앤비 못해요. 배달의 민족 못해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설령 그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요, 잠식당할 겁니다. 왜? 자본력이 큰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요. 허황된 꿈 쫓지 마시고요, 한번 마음을 열고 깊게 알아보세요. 깊게 알아보세요. 여기에 중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 박사님이 얘기한 핵심 포인트예요. 깊게 알아보는 건 중요한데 깊게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걸 제가 나중에 그걸 풀어드릴 거예요. 하여튼간 이걸 알아보는,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의 자산을 만드는 방법 뭐죠? 허황된 거 쫓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대로, 지그지글러가 얘기한 대로, 로버트 기수사키, 도널드 트럼프, 짐 논, 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이거 목숨 걸고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왜? 손에 안 봐요.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 손에 안 보니까 무조건 알아보시기부터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말으시면 돼. 엉뚱한 거 쫓아다니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천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천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확고한 목표예요. 방향성. 그것만 가지면 천재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 방향성이 안 잡히면 저럴 때 여러분들 사업 못 바꿔요. 그래서 요거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브랜드 체인지가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필품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다른 브랜드 체인지가 아니라 생필품. 좋은 거 있네요. 자, 생필품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디서 쓰셨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존 유통이라고 불러요. 단계가 많다고요. 그죠? 마트, 시장, 뭐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다 기존 유통이에요. 지죠? 그럼 그 기존 유통에서 쓰면 여러분들의 소비는 뭘로 끝나죠? 지출. 지출은 뭐였다고 그랬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부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가 없다고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부채가 부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부채가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삶을 절대 안 바꿔요. 누구의 삶이 바뀔까요? 기업의 삶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선진 유통이 있어요. 선진 유통이라는 건 뭐라고, 무슨 말이죠? 선진국들이 하는 유통이라고요. 선진국일수록 이 유통이 커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선진 유통으로 가면 내 소비가 뭘로 바뀐다고요? 매출로 잡히고 매출엔 반드시 이익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수입으로 돌아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산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뭐로 됐죠? 소비가 수입으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소비는 따로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만 바꾸면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기존 시스템으로 계속 돈 쓰고 계신 거고 부채 개념이고, 이쪽으로 바꿔내면 자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소비인데 바꾸면 자산 개념으로 돌아간다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특별히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선진 유통의 대표 기업이 어딜까요? 그게 아메이에요. 그 선진 유통의 대표 기업이 아메이고요. 우리나라에 그걸 유사업체가 2,600개가 넘게 있대요. 비슷하게 모양새를 따라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대표 기업인 아메이를 알아보시면 돼요. 설령 믿음이 처음에 안 가시더라도 어차피 자타공인 이 선진유통의 대표 기업이 아메이라고 다 자타공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보시면 돼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니까. 회원 소비자를 ABO라고 불러요. 아메이는 아까 그 변화의 맨 마지막이 뭐였죠? 직거래였어요. 직거래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제조회사. 제조업체만이 직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여튼 내가 이 유사업체 누가 뭐 얘기할 때 첫 번째 물어보신 이거 알아보시면 돼요. 그 제조업체야? 물건 만들어? 공장은 있어? 농장은 있어? 이거 알아보시면 돼요. 이거 없으면 뭐죠? 얘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유통업체야. 그냥 물건만 비싸져요. 두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직거래. 공장으로부터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와요. 소비자가 써야 되잖아요. 소비자는 호구인가요? 아니죠. 소비자는 어떤 물건 좋아해요? 궁극적으로 좋은 물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를 높여야 돼요? 원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남들 똑같은 가격 갖고 그 원가 갖고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다 없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원가를 높여야만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메이는 고품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데 이거 못해요. 네, 물건값만 비싸져요. 왜? 유통업체잖아. 중간에 누군가 끼어 들어오잖아. 그럼 뭐가 비싸져요? 물건값이 비싸지잖아요. 아메이는요 비싼 물건 아니에요. 중간에 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은 물건 만드느라고 원가를 높인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이것만 갖고도 아메이 사업 할 건데 내가 이걸 보면 난 무조건 이것만 갖고도 할 건데 아니 내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꿔준다네요. 다 돈으로 준다네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아메이가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기업한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요 니치와 제이를 단두대의 목을 대놓고 있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기업한테는 엄청나게 불편한 제도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제일 좋은 제도예요? 소비자한테. 이런 제도 한다 못한다?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이고요. 소비자한테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30% DC. 우리나라는 이게 원래 좀 무너졌지만 원래 취지는 이거예요. 물건을 싸게 깎아줄 수가 있어요. 왜? 직접 오니까. 아무도 낀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이 중간에 껴서 가져갔던 게 광고 유통에 대한 유통 마진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게 법적 허용치가 35%입니다. 이 35%를 보너스로 소비자한테 돌려주겠다는 게 직거래 마케팅의 기본 플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누구한테 이걸 줄 거냐는 거야. 35%를. 다 그냥 주면 좋겠죠. 그러면 아무도 아메이 사업 안 할 거래요. 이거 누구한테 주냐면 알아놓으세요. 경제학 용어입니다. 멤버 겟 멤버. 멤버를 모집하는 멤버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광고 유통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상거래에는 제조업체가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공장만 있으면 되나요? 소비자가 물건 쓰려면 광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조업체와 아멘 제조업체입니다. 유통업체들과 함께 제조업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제조업체한테 유통업체가 있었죠. 근데 여기로 들어오니까 아미는 제조업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한테 유통을 안 맡겼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광고 유통을? 소비자. 이게 기회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기업들이 하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광고 유통의 기회를 줬다고요.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정신이 번쩍 서야 된다고. 여러분 네슬레 아시죠? 네슬레가 커피 요새 네슬레 혹시 여러분들 기억에서 살아남은 있으세요? 혹시 막 네슬레 커피 너무 맛있어. 막 네슬레 이런 분 있나요, 혹시? 네슬레 서서 잊혀가고 있죠? 사라져 가고 있죠? 그래서 사생결단하고 이 국유지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커피 업체? 스타벅스 별다방. 스타벅스잖아요. 그 스타벅스의 커피를 유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슬레에서. 그 유통권 사는데 얼마 줬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어이, 역시 통이 크시네. 8조. 8조를 주고 그 유통권을 얻었다고요. 판권. 그 스타벅스의 커피를 유통하는 판권. 그거 얻는데 얼마 줬다고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아미가 스타벅스보다 못해요? 이 어마어마한, 그럼, 좀 빠지네 또. 제품, 아미 제품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GMP 명예전당에 올라간 거 있나요, 없나요? 뉴트라이트. 뉴트라이트 말고 참. 있어, 없어?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거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모든 식품업체가. 받고 싶죠? 받은 데 있다, 없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NSF. 나 저 물맛 너무 좋은데. 이거 다 받은 데 있다, 없다? 공기청정기, 알러지, 영국 알러지 그거 받고 싶어 목숨 걸죠. 다 받은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소비자 컨슈머 리포트 99점 받은 데 있다 없다? 소비자가 평가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우리가 평가한 거예요? 이거 다 외부에서 평가한 거예요. 이거 다 받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근데 아미 제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 제품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이거 얼마 주고 사셔야 돼? 이거 이런 거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인데,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라고요. 스타벅스보다 더한 거라고. 그럼 얼마 주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판권 부르는 게 값이라고요. 근데 얼마 내셨어? 돈 좀 내셨어요? 양심도 없죠? 근데 허접하게 보잖아, 아미 제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제품이 그런 제품이라고요. 그런 제품을 내가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고, 써봤는데 좋아. 뭐가 생겼어요? 경험 생겼죠? 경험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정보가 생겼죠?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연결할 수 있잖아. 그게 이거예요. 그걸 유식한 말로 MG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기회라고. 근데 그거를 세상 나가서는 그런 거 없을까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돈이 없어서 안달복달하면서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여기는 덜커덩 줬더니 아무 생각이 없네. 이해되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넘어갈게요. 이렇게 되면 이걸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중심으로 이런 일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소비자? 여기다 연결하나요? 여기다 연결하나요? 지금까지 모든 기업은 이렇게 했죠? 내 경험과 정보를 그들로 연결했죠? 근데 여기서는요, 아메가 그걸 약속해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니치와 제이한테 늘 들어오면서 감사 격려를 하세요. 이 모든 소비자, 나로 인해서 알아듣는 그 소비자를 회사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연결해 준다고요.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뚜렷한 수익 모델이 뭔지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소비는
자산이다. 요 두 가지 개념을 잡지 않는 기업은 망하거나 가다가 쓰러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거 뭐죠? 다른 말로 회원은 또 뭐겠어요?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기업의 앞으로의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럼 뭐와 뭐를 잡아야 된다? 소비와 회원을 잡아야 돼요. 앞으로. 기업은요, 소비와 회원을 잡아야 된다고. 회원을 갖고 있지 못하면요, 그 기업 너무 힘들어요.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근데 로얄티 회원과 그게 기반이 되는 소비를 갖고 있으면요, 이 기업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들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가졌죠? 첫 번째 개념, 이해만 해도 가진 거예요. 이해만 해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브랜드 체인지하면 되니까. 두 번째, 한 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나로 인해서 알아듣는 사람 누구 거? 내 거. 회사 거 아니에요. 바보 같아요, 진짜. 아메에서 바보예요. 그렇게 돈 어마어마하게 좀 속된 말로 처발로 놓고도 이 소비자를 자기가 안 갖는다니까. 우리가 갖는다고. 전 돈 한 푼 없이 내 경험과 정보만 알려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안 드는 대신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셔야 돼요.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엉뚱한 얘기하고 좀 등쳐먹고 이런 일 절대 안 통합니다. 순간은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메에선 이게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거, 진실된 얘기를 계속 하시고요. 신뢰를 지키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면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나왔잖아요. 시간이 가니까. 나와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가능해져요. 제가 조금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이게 교환 없이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루틴이에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들이 왜 되냐면 매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요, 그냥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매일 반복적으로 안 하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조금 살짝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뭐가 일어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소비를 통해서 나의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산이 되겠죠. 그죠?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 매출을 통해서 그러면 매출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아메에서의 부는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는요, 이마트 주인 누구죠? 그 수익 다 누구 거? 정영진 거. 그죠? 오너들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이걸로 인해서 형성된 35%의 주인이 누구예요? 소비자들이죠. 나 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의 마지막 풀어야 될 숙제는 뭐냐면 요 분배.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 부가 분배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본주의에 부가 분배가 있을까요? 그래서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하나의 가진 병폐가 그거예요. 부가 쏠린다는 거죠. 근데 암에서는 그 부가 분배가 돼요. 모여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마지막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시간인 관계에서 제가 풀어낼게요.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을 바꾸셔야 돼. 공사는 뭐냐면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눠 갖는다는 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망했죠. 그래서 이게 착시 효과예요. 똑같이 나눠 가지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착시 효과라.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진짜 공평은 뭘까요? 여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냐면 노력의 차등이 들어가야 돼요. 다 똑같이 줄 수 없죠. 누군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누구는 덜 노력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공평한 건 노력의 차등.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은 거죠. 니츠와 제이가 첫 번째 후자순, 두 번째 노력순이란 규칙을 정해놨어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도 이 경험을 누군가한테 전달했겠죠. 이거 억지로 할까요?
자연스럽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알아보고 억지로 하고 계시다면 억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좋다면, 이게 진짜 내가 알아버렸다면, 가슴으로 확 들어왔다면 얘기하지 말라도 얘기가 될 거예요. 그게 짜장면 먹었을 때 맛있으면 맛없어도 얘기하고 맛있어도 얘기해요. 그게 소비자라고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그러면 똑같이 관계상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하면 이 보너스 조견표에 의해서 후자순에서 A, B가 먼저 가져가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깨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20만 원 썼는데 현금으로 6천 원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내가 쓰기만 해도 현금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근데 그 크기가 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은 거죠. 이 돈 많이 벌려면 내가 많이 써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착각이야. 근데 어쨌거나 내가 쓰기만 해도 받아요. 여기서 아메이 비밀이 나와요. 밖에서는 다 이렇게 주면 끝나요. 그죠? 당신이 쓴 거에 대해서만 주면 하자 없어요. 이게 밖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아메이 시스템은 모여서 주는 게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이 모든 매출을 어떻게 준다고요? 모아줘요. 어떻게? 이게 아메이 비밀이에요. 내가 쓰는 건 작지만, 내 능력은 작지만 모아주기 때문에 커져요.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그럼 전체 모아주면 얼마죠? 80만이잖아요. 6%. 이래서 난리와 난리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6천 원씩 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4만 8천 원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나눠 가져야 돼? 그래서 저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후자순으로 네가 먼저 가져가. 그리고 나도 전체 모았더니 60만 곱하기 6% 3만 6천 원. 어라? 후자순이 먼저 찾아갔죠? 얼마가 나왔어요? 나 원래 6천 원 받아야 되는데 얼마가 더 나왔어요? 18,000원. 이 사람은요? 전체 80만 원. 어우, 매출 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받아가겠네. 48,000원. 빼줘야 되죠? 세 사람 거. 빼니까 12,000원. 어라? 내가 가장 먼저 했고 매출도 크고 회원도 많은데 나보다 적네? 왜? 그 대신 6,000원을 받았잖아요. 더. 이게 비밀이라고요. 첫 번째 비밀, 모아준다. 모아주니까 그 크기는 한없이 나만 보지 마세요. 내 능력만 보지 마세요. 내 능력이 한없이 커질 수 있다. 대신 그렇게 커졌을 때 어떻게 나눠갔느냐? 노력순. 누가 어떤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소비자, 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노력. 누가 더 많이 했죠? 나는 2번. 이 사람은 1번. 이 사람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한 만큼씩 가져가는 거예요. 내 2배의 노력을 했더니 18,000원이 더 나왔어요. 쓴 것 플러스 한 노력. 내가 쓴 거 6,000원, 내가 한 노력 6,000원. 자, 이제 손해볼 거 없죠. 아무도. 이게 아메이 비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 아메이 특징 6가지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일하고 갈게요, 안 하고 갈게요? 저 노는 사람 아니에요. 낮에 식자재 유통해요, 저도. 그래서 유통을 좀 잘하는데 저 유통하잖아요. 지금 부업이에요.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점포가 없어요. 여러분, 점포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특징인지 몰라요. 점포하려면 돈 들어가요. 근데 점포가 있으면 관리도 해야 돼요. 점포 없어요. 그죠? 남는 시간에 점포도 없이, 은퇴 걱정 없이, 누구나 다 은퇴 걱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은퇴입니다. 근데 은퇴 걱정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그리고 내 경험 필요 없다. 여기 다 좋은 교육 시스템이 주박사님이 만들어진 체계적인 뭐가 있어요? 교육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기 계속 나오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마지막 이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죠. 이건 다 너무 좋죠. 어우, 너무 대박이야. 근데 아메이 소득은 어떻게 커진다고요? 이게 특징이에요. 노력한 만큼 커져요. 노력한 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아메이 특징이고요. 수입을 결정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돈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손해보지 않고 리스크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중복돼서 막 쓸게요. 감안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이 그림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 사람 빵이요. 빵이죠. 그럼 수입 없죠.
이 사람은 빵 수입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차이예요. 왜?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1000만에서 21% 210만 원이 다 내 게 아니죠? 분배해야 되죠? 이 사람들 거 빼면 120만 원. 얼마 남죠? 9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90만 원이 매달 나오려면 은행에 얼마 넣어야 되죠? 대략 10억입니다. 자, 뭐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저렇게 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은행에 10억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요거 우스운 것 같죠?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달 나오는 90만 원은 여러분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90만 원이지만 아까 SP 90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SP. 요거 한번 제가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거 건물주 빼고 뭐죠? 공무원이죠.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제일 지속적인 소득이 나오고 안정적이고 오래 하니까. 그게 꿈이죠. 자, 9급 공무원 처음에 들어가면 얼마인 줄 아세요? 2018년 통계입니다. 210만 원이에요. 9급. 열심히 노량진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노량진인가? 맞죠? 210만 원. 자, 7급으로 들어가면 260만 원이에요. 자, 5급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긴 있죠. 근데 하늘의 별 따기죠. 5급 되려면 어마어마합니다. 5급 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나 5급 파 못해요, 저. 공부 그렇게 못해요. 5급보다 나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5급으로 자녀가 입성했다. 프랜카드 거실걸요? 주변에 잔치 벌이실걸요? 5급? 상급 얼마일게요, 상급? 420만 원. 자, 이제 이게 9급이라고 그랬죠? 이거 평생 불가능합니다. 9급이 1급 되는 거. 1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급은 차관 밑에죠? 어마어마한 고급 공무원이에요. 1급 공무원이 520만 원이라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받는 소득이요, 얼마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고요, 이것도 대단한데 우리한테 모두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이런 소득을 요거 뭐예요? SP. 요거 뭐예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 목숨 거셔야 돼?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녀한테는 이게 기회란 얘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괜히 할 수 없는 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도 하는데,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드리는데 왜 못 보시냐는 거야. 마음 열고 보시고 먼저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이 얘기를 개거품 물고 얘기하다 보면 못 알아듣는 놈도 나오지만 알아듣는 분도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때까지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늘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면 별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에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맞죠? 세상에서 헤매이고 방법 없어하고 기회 없어서 삶을 어떻게 살지 몰라하는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줘서 어떤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줬는지. 1000만 원이 아니래도 이런 소득이 계속만 나온다면 이게 이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좀 마무리로 몇 얘기, 주 박사님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주 박사님 얘기 잊어버릴까 봐 계속 속으로 이 얘기하면서 주 박사님 되뇌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이게 방법이고 도구라는 거, 방향이고 도구라는 거 이제 아셨죠? 속도는요, 두 그림밖에 없어요. 속도는 여러분 다 이거 좋아하는데 세상 모든 일은 가다 다 끝날 겁니다. 아무리 빠른 인도요, 속도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려 보여도 노력 딥다만 해서 지금 소득 안 되는데 이 일을 찾으셔야 된다고. 지금 노력 딥다 하는 것 같고 소득은 안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을 찾으시라고. 이게 속도 개념이에요. 처음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훨씬 빨라요. 나중에 노력해요, 안 해요? 지금 외람 때지만 지금 우리가 주 박사님 뵐 때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놓으시는 것 같죠, 막. 괜히 그 넓은 17층 노야층에 혼자 앉으셔가지고 노력 하나도 안 한 것 같죠. 이게 속도 개념이라고요. 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이제 방법 얘기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요번에 진짜 제가 이제 이대로 하는 숙제만 하나 남은 거예요. 주 박사님 때문에 막 체한 거 갖고 안 풀리고, 제가 지금 이제 15년 이상을 하는데도 파운더스 플래티넘에 머물면서 저는 지금 올해 납땜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올해 그 인센티브 저기가 생겼잖아요. 사파이어 이상, 뉴핀 이상, 그죠? 뉴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만 되면 어디 가요? 제주도. 근데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잖아. 뉴핀 되려면 사파이어가 돼야 돼요. 이무종사님 부러워 죽겠어요. 제주도 갈 수 있잖아요. 전 그게 1차 목표예요. 제주도 가는 거. 근데 그게 되려면 여러분들 그게 결과죠. 이 결과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가 돼야 돼요.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넣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넣은 거 없이 뭔가를 바라는 게 사기고요. 투기고요. 그게 로또예요, 로또. 그런 게.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 투자 못 하죠. 그럼 뭐 투자해야 되죠? 짜투리 시간.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짜투리 시간을 결정하되 그냥 투자하면 안 되고 이거였어요. 주 박사님이 그 방에 가셨을 때 박경자 스폰서님하고 저희한테 옛날 얘기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요새는 머리만 커지고 공부만 딥도 한다는 거야. 미팅도 잘 나오고 막 계속 공부해서 행동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간대. 안에서 공부만 하느라고. 계속 공부해서 공부는 딥도 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뿌듯해.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래서 박경재 사님이 옛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린 옛날에 공부 안 했어. 밖에 나가서 뛰었어.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뛰느라고. 그리고 짬나는 시간에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지금은 공부하느라고 뛸 시간이 없어요. 거꾸로 하셔야 된대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조르시면 돼. 미팅은 기본이니까.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정한 곳에 무조건 가세요. 정한 것을 무조건 하시면 돼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요번에 손흥민 원더골. 이게 축구장인데 손흥민이 여기 와 있어요. 공격수라 여기 온 게 아니고 수비하러 여기 와 있었어요. 그죠? 이게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80m를 갔어요, 혼자. 줄 데가 없어. 내가 보니까 그 영상 보니까 앞에 줄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순간 판단력으로 혼자 치고 나갔죠. 이 모든 상황 7명을 제껴내고 마지막에 얘도 제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니라고. 그리고 골을 넣어버렸죠. 80m 가서. 이걸 그래서 원더골이라고 그래요. 세계에 나올 만한 골이에요. 있을까 말까 한 골이라고. 근데 우리는 보고, 이야, 저런 기회 대박 맞았네. 앞에 없고 막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 우리는 결과만 보죠. 우리는 결과만 본다고. 손흥민한테는 뭐가 있었죠? 매일매일의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 그걸 뭐라고 하느냐? 루틴이라고 그래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반복적인 행동을 루틴이라고 그래요. 야, 유현진요. 요번에 싸이 영상은 못 받았지만 평균 자책점 1등 했죠? 안 했죠? 그 최고의 기회예요. 동양인이 그것도 미국 모든 투수를 제끼고 평균 자책점 1등 했어요. 신문기사 찾아보세요. 조선일보에 뭐라고 나왔나. 미쳤대요. 미쳤대. 이 루틴을 지켜내기 위해 미친 사람들이 커쇼, 류현진, 세계적인 전문 프로 선수들은 그 루틴을 다 갖고 있대요. 우리가 봐서는 그거 없어도 될 것 같고 실력도 대단한데 이제 그만 좀 하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루틴을 철저히 지키고요. 그걸 습관으로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사우나 가고 정확한 시간에 코치랑 상담하고 밥 먹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감자탕 먹으러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분초 단위로. 그게 프로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대박이다. 한 번에 저런 기회가 우연히 찾아왔겠지. 우연은요, 반복적인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연은 한 번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진 거 없잖아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 천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방법적으로는 우리가 안 돼요. 밖에 있는 돈 갖고 하는 것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미에서 브랜드 체인지에서 소비를 바꿔내서 그 속에 있는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내가 가야 될 곳에 정한 것, 해야 될 것, 고개로죠. 10코어 이런 것.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 결과에 상관하지 말고. 결과에 속지 마세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는 동지 썼달, 동지 날이 밤이 제일 긴 날이죠. 나는 맨날 동지인 것 같아. 결과도 안 나오고 이 밤은 언제 끝날 것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지가 무슨 날이죠? 밤이 가장 길지만 낮이 길어지는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동지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낮이 이제 길어진다.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만 안 되나? 나만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동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비법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메이는 안 하는 거예요. 뭐를 안 한 거죠? 안 나간 거죠. 안 나간 거예요. 그 끊임없는 행동.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마세요. 제일 못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리더분들이 옛날부터 얘기해 줬어요. 못하는 게 잘하는 거다. 잘하려고 하니까 겁나고 두렵고 얘가 무슨 말 할까 봐 겁나죠. 대본 좀 틀리면 어때요? 하다가 버벅거리면 좀 어때나? 가다가 좀 실수하면 어때나? 상관없어요. 그거 다 버릴 거 없어요. 그걸 안 하는 거죠. 행동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하면 무조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만 깨우치시면 9급 공무원을 떠나서 1급 공무원도 지나서 장차관보다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입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월 1,000만 원.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 그걸 평생 지속해서 상속까지 시켜낼 수 있는 무엇으로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